인베스팅닷컴 기준 거래량 상위 기업입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블루박스에 담긴 로맨스, 바로 티파니인데요. 저도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목걸이를 한번 이렇게 하고 나와봤는데요. 저는 티파니, 오드리 헵번 주연의 티파니에서 아침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영화 도입 부분에 오드리 헵번이 택시를 타고 내려서 뉴욕 5번가에 있는 티파니 앵코 매장에서 그 앞에서 크루아상과 커피를 먹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장면이 아주 굉장히 인상 깊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영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송기영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티파니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티파니의 정식 이름은 티파니 앵코이고요. 그 실버와 다이아몬드 제품으로 유명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3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품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20만 원, 30만 원에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제품까지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기가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였는데 거래량만큼은 쭉 올라갔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요인 때문에 거래량이 급증을 했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요. 그 LVMH가 티파니를 인수한다는 그런 것이 무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티파니의 주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런 그 매수세가 몰리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서 LVMH, 바로 루이비통 모에 헤넷이죠.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어떤 브랜드인가요? 프랑스 세계 최대 명품 기업인데요. LVMH는 루이비통, 모앵샹통, 그리고 헤네시의 약자를 합친 기업입니다. 1987년 루이비통과 모ët 헤네시가 합병을 하면서 탄생을 했고요. 이후에 공격적인 M&A를 거치면서 지금 세계 최대 명품 그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가총액이 2천억이어서 유럽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럽 최대 기업이고요. 루이비통을 필두로 셀린느, 디올, 펜디, 불가리, 에르메스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LVMH의 티파니 인수를 두고 상당히 여러 말들이 많은데 일부 언론에서는 심지어 이게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본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LVMH가 티파니의 그 인수 협상을 제시한 게 작년도 11월이었거든요. 162억 달러의 파격 조건으로 제시했고, 또 이제 그 인수 협상을 갖다 승인하면서 시장에서는 과연 이 두 협상이 잘 진행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문제는 9월 초에 전격적으로 LVMH가 이 티파니의 인수 협상 계약을 갖다가 파괴시켰습니다. 그 요인은 미국과 프랑스의 그런 그 긴장 고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프랑스가 올해 초에 미국의 유명한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같은 데다 디지털세를 갖다가 부과시키겠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에 대응해서 미국은 보복 관세로서 와인이라든지 치즈, 그리고 명품에 대해서 최대 100%의 관세를 갖다 부과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는 LVMH한테 티파니의 인수를 갖다가 내년도 2021년도 1월 6일 이후로 미뤄달라라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그런 요청을 받은 LVMH가 올해 9월 달에 본격적으로 그 티파니한테 우리는 더 이상 니네한테 인수 협상을 못하겠다라고 하고, 따라서 티파니 같은 경우는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티파니는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LVMH도 이 티파니에 대해서 맞고소를 진행하면서 서로 이렇게 쌍방의 좀 불상스러운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막장 드라마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시국성에서 샤테크며 롤테크며 이런 명품에 대한 새로운 재테크 그리고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밀레니얼 세대의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요인 때문이었을까요? 그 밀레니얼 세대가 그동안은 이제 명품 기업의 주요 타겟층은 아니었는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보통 이제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출생자를 뜻하죠.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 앤 컴퍼니가 이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그 밀레니얼 세대가 명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36%에서 2025년에 58%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역시 그 자기들의 경험과 그리고 이 가성비를 중시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 갖다가 목격한 그 티파니에서는 2017년도에 CEO를 전격적으로 교체하거든요. 알렉산드로 볼리올로라는 사람이 2017년도에 전격적으로 취임을 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오드리 헵번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갖다가
이 본점에 있는 뉴욕 5번가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 소비자들이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몰리면서 최근에 그 티파니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로 이 티파니 주가가 2018년부터는 매출과 그리고 그 실적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 티파니랑 견져볼 만한 브랜드 어디가 있을까요? 몇 년 전에 김연아 선수가 나와서 유명해진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그 제이 에스티나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제이 에스티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팔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제이 에스티나 브랜드로 해서 저희가 주얼리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을 팔고 있고요. 그리고 로만손이라는 옛날 시계 브랜드가 있는데 네. 이걸로 통해서 이제 시계를 지금 팔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영진이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 전임 대표가 불공정 주식 거래로 이 구속이 되는 등 이런 악재가 있으면서 최근에 그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안 좋은 모습은 뭐냐면은 이 로만손을 시계를 만드는 공장, 제조 공장이 그 개성공단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대북 관련주 테마로 엮이거든요. 이렇게 테마주로 엮이는 주식들은 기관들이 멀리하는 주식이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을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티파니로 돌아와서 이번엔 리스크 요인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방금 그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블루박스 카페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시태그 검색도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이 매장 자체에 돈을 들인다라는 거가 약간의 무리수를 둔 리스크 그리고 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어떤 리스크들을 염두에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브랜드라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티파니의 주요 시장은 아시아와 미국 현지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홍콩이 또 주요 이제 시장이었는데 반중 시위와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주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19가 아무래도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관광객이 줄면서 그 매출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티파니가 아무래도 다이아몬드 제품을 많이 주력으로 선보이고 있는데 다이아몬드 소비도 세계적으로 좀 줄고 있는 것도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여행을 못 다니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따라서 해외여행을 못 가면서 보복 소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지금 명품 쪽에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김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기만 하면은 올라가는 그래서 뭐 샤테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명품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전반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패션 업계에는 좀 침체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업종,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코로나19랑 상관없이 조금 매출도 올라가고 따라서 주가도 연동돼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티파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앞으로 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